네, 이 시간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죠. 리포트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정확하게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네. 이야기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바텍을 준비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5만 원을 유지합니다. 탄탄한 실적 성장은 계속된다라고 일단 제목이 잡혔는데요. 실적부터 체크해 볼게요. 4분기에 네.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고 하죠. 네, 일단 뭐 22년 4분기 실적이 매출이 총 1,03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26억 원으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몇 안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 이외에도 여전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상위 대형주들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 많이 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꾸준한 영업이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이제 잘 나오고 있고 매출이 좀 잘 나온 이유는 이 판매를 하는 나라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텍이 만드는 장비는요. 치과 의료용 CT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 받으러 가서 이 CT를 찍으면 입에다가 뭐를 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아마 그럴 맞아요. 거예요. 네, 그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 바텍인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만 팔면 뭐 치과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제한이 매출이 있죠. 그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의 호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내보다 해외 매출의 비중이 월등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거의 뭐 9대 1 수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죠. 국내가 84억 나왔거든요. 4분기에.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약 95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으니까 거의 뭐 해외 매출이 정말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좋은 실적을 나타내 왔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데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해주신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치과에서?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네.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물건은 안 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치과 치료는 합니다. 아, 치과는 미룰수록 안 좋다고 네.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다른 병원은 조금 참았다 가는데 치과는 바로바로 좀 가요. 네. 왜냐면 예전에 좀 아프다가 참았는데 가니까 뭐 돈 10만 원에 해결될 걸 50만 원, 돈 50만 100만 원, 돈 100만 원 이제 드리는 그런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치료 이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덜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조업 기업들이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리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해외에서 이제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내야 하는데 일단 중국에서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 부분을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새로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지금 상쇄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높여 잡을 수 있다라는 지금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이 VBP로 인해서 최근에 오스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당연히 바텍과 같은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호조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레포트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실적도 쌓아가고 있고 또 이제 해외 매출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텍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화려하진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 기업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요. 하지만 꾸준한 이익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상위 1, 2위 기업도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적자 전환이 됐고 또 어제 레포트에서 이야기 드렸던 LG생활건강까지도
적자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실적 성장에 우리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함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리포트 자체를 저희가 좀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믿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요. 중장기적인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봐도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좋은데 바텍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지 못해요. 뭐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은 그렇고요. 일단 올라가지는 지금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결과 또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줄 평도 봐야겠죠. 네. 경기가 안 좋아도 치료는 필수다. 그렇죠. 앞서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치과는 치료해야 된다. 네, 치과 치료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치과 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임플란트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다 네. 보니까 다른 치료보다는 임플란트 쪽 이제 시술이 굉장히 많아진 치과 산업이고 또 그 안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이 또 이런 의료용 CT 이쪽이기 때문에 네. 전 바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치과에 가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CT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찍고 시작을 그쵸.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찾아가든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꾸준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리포트도 준비했는데요. GKL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었고요. 제목은 바닥치고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29,000원이 제시됐네요. 실적부터 역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로나19 유행세가 잠잠해졌던 시기를 보낸 4분기였는데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4분기 매출이 약 9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1억 원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속 이 흑자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현 시즌에서 GKL 혹은 같은 섹터 내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GKL, 파라다이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19 때 정말 피해를 많이 네. 받았던 또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또다시 관광객들이 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적의 이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타격은 사실 조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호텔 그 카지노를 품고 있는 호텔에 여행을 가면 그쵸. 예전보다는 확실히 외국인들이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향후 모멘텀이 있는 걸까? 업종도 그렇고 이 GKL도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GKL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GKL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해당 레포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매출보다도 역시나 이 일본 VIP 중심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드라백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환전하는 그 금액을 이제 드라백이라고 보면 되는데 드라백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많아졌다. 이용한 이용자 또 금액이 많은 만큼 수수료가 또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드라이백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 리포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이드 베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베팅이 허용이 되면서 베팅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또 수수료에 대한 이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카지노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쪽으로의 추가적인 실적 기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용산 드래곤시티로 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장소보다 조금 더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외형이 조금 성장을 했다 그래요. 약 20% 정도 이제 이 가게가 커진 거죠.
20% 정도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머신도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이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졌으니 고객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분기도 좋은 실적을 내겠지만 다음 분기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향후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내려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GKL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져볼까요? 일단은 일본 관광객이 먼저 들어오면서 GKL, 파라다이스 이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려면 중국인들이 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일본인들도 큰 손이긴 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더 큰 손이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네.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조금 더 비중이 많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위주로 이제 비중이 좀 많아질 수 있어서 저는 중국인 관광객이 본격 입국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리레이팅. 그러니까 다시 이 GKL이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어.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그럼 그렇죠. 선반영이 되어서 만약에 네. 중국인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를 보면서 그래 이 기업 좋고 그래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인 들어오고 일본인 들어오면 당연히 지금보다 매출은 더 좋아질 네. 수 있겠지. 그런데 과연 그 매출이 좋아졌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더 많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뭐 좋은 레포트가 나왔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을 좀 두시고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저희 좀 믿어보면서 갈까요? 일단은 리포트의 내용은 충분히 믿어볼 만하죠. 네. 팩트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입국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가파르게 올라온 주가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GKL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을 보니까요. 네. 앞서 이 말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그렇죠. 있죠. 최근 가파르게 올라온 주가가 아쉬워라고 네. 하셨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일단은 있으신가요? 이 파라다이스와 GKL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파라다이스는 사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GKL은 공기업 기준이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매출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좀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적인 면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조금은 더 저는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 그래서 있죠. 오늘 GKL이 좋은 레포트가 나왔지만 만약 이 카지노주를 두고 고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같이 움직일 겁니다. 뭐 카지노 관련주에서 파라다이스만 올라가고 GKL만 떨어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을 네. 테지만 그래도 만약 조정 시에 트레이딩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GKL보다는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가 조금은 더 변동성이 좋지 않을까. 기업에 좋고 나쁘다가 절대 아니고요. 네. 트레이딩 기준으로의 변동성이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카지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그쵸. 때문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리포트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